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중국 대표팀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말이 있을까요? 중국은 지금껏 저지른 각종 반칙 그리고 오심 등 자신들이 만행은 생각도 못한 채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17일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레바논과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지난 1차전 약체로 꼽히는 타지키스탄에 꼼짝도 못하고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해 크게 망신을 당했던 중국은 2차전에서 대승을 거두겠다 호언장담하며 전화위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레바논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0대0 무승부, 승점 1점을 따내는데 만족해야 했죠. 이로써 중국의 16강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중국은 조 2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카타르와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도 남겨두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두 경기 경기력으로 봤을 때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엄한데 화풀이를 하며 괜한 핑곗거리를 찾기 바쁜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화살은 당시 경기를 맡았던 한국 심판진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전반 14분 레바논 수비수 카릴 카미스가 높게 들어올린 발이 중국 다이웨이진의 얼굴을 강타한 장면이 화두가 된 것인데요. 당시 카미스의 축구와 스터드가 다이웨이진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고영진 주심은 앞서 중국의 오프사이드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비디오 판독도 진행했으나 이를 반칙으로 보진 않았죠. 가속도를 이기지 못해 나온 동작이고 얼굴을 노리고 찬 고의적인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연일 한국 주심 탓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다이와이추는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걷어차였지만 심판은 그에게 옐로카드도 주지 않았다. 주심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뒤 VAR을 통해 레드카드 여부를 확인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유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센트 스포츠 역시 레드카드 아니냐 얼굴을 걷어차였는데 VAR 이후에도 한국 주심은 가만히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분노한 중국 팬들의 반응도 전했는데요. 한국 심판의 보복, 스포츠맨십이 없는 건가? 저 장면은 퇴장이 맞다. 한국 심판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 중국 팬은 레바논이 저 장면에서 퇴장당해서 10명으로 싸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뜨려 놓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고영진 심판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경기 전부터도 보복 판정으로 오심이 두렵다며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한 중국이었는데요. 중국과 레바논 경기를 배정받은 주심이 한국의 고영진 심판이었고 대기심과 VAR 심판도 모두 한국 심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죠.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지난 바레인전에 주심을 맡은 중국 심판 마닝의 옐로카드 남바로심을 그들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 지난 15일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 대한민국과 바레인 경기에서 중국 심판 마닝은 공평하지 못한 판정을 내렸으며 한국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경고를 열어줬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 조규성 그리고 손흥민까지 총 5명이 경고를 받았죠. 하지만 본인들이 한 건 생각 못하고 오히려 보복 판정을 당했다며 더욱 발끈한 중국입니다. 과연 이번 레바논전에서 중국이 반칙 판정을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할 입장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지껏 그래왔듯이 중국은 경기 내내 소림축구라고 불리는 거칠고 위험한 플레이를 일삼으며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카드 한 장을 받은 게 유일했죠. 전반 30분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도 하나 나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1공격수 장위닝이 레바논 선수의 명치 부분을 발로 힘차게 걷어찬 것인데요. 이건 정말 UFC에서나 나올 법한 킥이었습니다. 또한 명백히 공과 무관한 플레이였고 고영진 주심은 곧바로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의 막무가내 폭행축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후반 27분엔 중국 선수가 레바논 골키퍼를 가격해 양팀 선수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구두 경고로 끝이 났는데요. 고영진 주심은 웬만해선 경고를 꺼내지 않았고 공평하게 진행했습니다. 양팀을 통틀어 옐로카드는 단 한 장만 나왔죠. 이렇듯 사실 중국이 클린한 경기를 펼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용히 해야 할 입장인데 심판 판정 때문에 진 것이라며 억지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라도 패배의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걸까요? 이를 본 몇몇 중국 팬들은 고영진 주심 위운영이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즈보닷컴의 한 팬은 솔직히 너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을 잘 봤다. 애시당초 중국 대표팀은 공정한 심판을 싫어하나 보다라고 주심의 운영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닝과 비교해서 음모론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한 중국 팬은
누가 봐도 한국 심판이 마닝보다 나았다. 마닝은 실제로 카드를 매우 남발하면서 경기를 망쳤다. 반면 한국 심판들은 정확한 판정으로 경기를 매끄럽게 통솔했다. 마닝 주심이 부끄럽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중국 레전드 축구 선수 순지아이 역시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중국 신화 스포츠를 통해 레바논 선수의 높은 발위치를 보고 반칙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반칙 정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 손해를 보길 원하진 않는다라며 다이웨이진이 영리하지 못했다. 상대가 발을 들고 올 때는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지아이는 공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상대는 여전히 발을 들고 있고 다이웨이진은 여전히 공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럴 때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 반대 선수도 똑같다. 상대 선수가 발로 찼다고 그는 발로 찬 게 아니라 관성 때문에 얼굴이 맞은 것이라고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중국 선수들은 이런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당연히 우리 중국을 좋아하지만 이번엔 VAR로 해도 레드카드를 줄 것 같지 않다. 걷어찬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실 레바논전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패배한 원인은 최악에 가까운 골 결정력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 라리가 출신으로 중국의 호날두로도 불리우는 중국에서만 축구 스타 우레이의 플레이는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빈 골대에 마저 골을 넣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였죠. 후반 19분 측면 크로스를 레바논 골키퍼가 펀칭해내고 쓰러지면서 공은 중국의 축구 영웅 우레이 앞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골대 앞엔 그 누구도 없었고 그저 발만 갖다 대면 득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이건 나도 넣는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그러나 우레이 슈팅은 뜬금없이 수비수 앞쪽으로 향했고 상대는 가볍게 이를 걷어냈습니다. 빈 골대를 앞에 두고도 득점을 따내지도 못한 눈물겨운 상황이었죠. 이름값을 하긴커녕 그야말로 제대로 망신살만 뻗친 우레이였습니다. 결국 그 상황 직후 감독은 한숨을 내쉬며 우레이를 불러들였고 중국의 축구 영웅은 쓸쓸하게 그라운드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과거 2018년 우레이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나도 일찍부터 유럽에서 뛰었다면 손흥민처럼 될 수 있었다. 자신을 비롯한 중국 선수들이 20살부터 해외로 나갔다면 손흥민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 다시는 이런 이야기는 입도 뻥긋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판정에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간 중국이 13번의 아시안컵을 출전하면서 1, 2차전을 무득점으로 끝낸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입니다. 또 지난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에 중국이 0대3으로 이란에 패한 것까지 더하면 아시안컵 3경기 연속 무득점 수모를 겪는 중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번 최종 카타르전은 중국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중국이 카타르에게 패배하고 레바논과 타지키스탄 중 승리팀이 생기는 경우 중국은 16강 자력 진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승점 2점의 중국의 운명은 A조가 아닌 다른 팀들에 의해 결정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따내야만 하는 간절한 중국. 하지만 카타르전 이후에도 지금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애꿎은 핑곗거리나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국이 이 위기 속 최악의 경기력을 개선시켜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